쇼! 달슨의 라이브! 무리뉴 감독 전술의 실패다. 무리뉴 감독의 안티풋볼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영국 현지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트넘이 지난 새벽에 중요한 승부를 펼쳤잖아요. 바로 울버햄튼과 경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57초 만에 진짜 빠르게 골을 넣고도 또다시 경기 막판에 실점을 내주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결국 승점 3점을 온전히 챙기지 못한 건데요. 근데 토트넘이 이런 게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잡은 경기라고 생각하거나 비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골을 내주면서 비기거나 지는. 네. 이번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비기면서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4위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5위에 머물게 됐는데요. 근데 그것도 좀 불안한 5위죠. 같은 패턴도 반복되고 있고 순위도 좀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왜 이런 거냐, 도대체 토트넘의 문제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영국 현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 수비 축구, 안티풋볼, 너무 물러선다, 너무 지루하다, 이런 거로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한 내용들 중에 손흥민과 케인 선수를 평가를 하면서 묶어서 이렇게 무리뉴 감독과 이 토트넘의 어떤 전술을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풋볼 런던입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6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열심히 공격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울버햄튼이 경기를 지배하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비하다가 공격을 못했다는 거죠. 무리뉴 감독의 수비 축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해리 케인에게도 풋볼 런던은 손흥민과 같은 6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케인은 팀 동료들과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파악한 울버햄튼의 강력한 압박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좀 우리가 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은 것들이 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팀에게 좀 읽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데, 바로 풋볼 런던도 이제 약간 상대에게 좀 읽힌 전술, 이러면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잉글랜드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좀 낮게 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당연하게도 넓은 지역에서 뛰길 원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상대 진영에서 공을 받을 때마다 매우 고립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토트넘이 수비 축구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공격의 숫자가 부족했죠. 그러니까 공격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에서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익스프레스는 케인에게도 6점 줬습니다. 6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했다. 포메이션 변경으로 인해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3백 또 양쪽 윙백까지 굉장히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놓고 공격 쪽까지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 대형 자체가 굉장히 수비적인 대형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수비적인 대형 때문에 해리 케인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바로 이게 익스프레스의 설명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도 손흥민과 케인에게 나란히 평점을 6점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는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올 시즌 들어가지고 경기 종료 막판 10분을 남겨놓고 골을 허용을 해가지고 승점 9점을 잃어버렸던 그 경기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경기인데요. 이번 경기까지 뉴캐슬 경기, 그다음에 웨스트햄, 팰리스, 리버풀, 울버햄튼, 이렇게 5경기에서 후반 막판 10분에 골을 내주면서 승점을 무려 9점을 잃어버렸다. 바로 이 이야기도 결국은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서 지키다가 계속 얻어맞다가 결과적으로 승점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도 손흥민과 케인에게 나란히 평점을 6점을 줬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리뉴 감독 전술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데일리메일 내용입니다. 토트넘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조직적이며 얼마나 잘 방어하더라도 공이 없는 팀이 축구장에서 버텨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바로
현재 토트넘의 문제다. 아주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다. 무리뉴와 안티풋볼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토트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실패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트넘을 막아세울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메일은 안티풋볼에 대해서 콕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이런 축구, 지키는 것만 갖고 순위를 끌어올리거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축구는 점점 더 자리를 잃고 있다. 근데 무리뉴 감독은 계속 이런 축구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BBC도 무리뉴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끝난 다음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울버햄튼 경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비겼는데 그 비긴 마지막에 실점을 내준 거에 대해서 토트넘이 너무 멀리 후퇴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다. 선제골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수비 축구를 하다가 결국은 동점을 내준 것이다. BBC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손흥민과 케인이 막힌 토트넘은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상대에게 읽힌 손흥민 케인의 어떤 조합, 가짜 9번, 가짜 7번의 전술, 여기서 변화를 주지 못했던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영구 현지에서도 이젠 프리미어리그 최근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이제 전술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도중에 혹은 무리뉴 감독도 굉장히 그 자기 색깔이 강한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는데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지켜왔었는데 지금 좀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목요일 새벽에 또 이제 경기도 있을 텐데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 또 어떤 이제 흐름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혹은 변화를 줄 수 없을까요? 분명한 건 토트넘이 이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